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윤입니다. 건강한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희망이죠. 이런 행복한 삶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미래의학을 우리 함께 이야기합니다. 최서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어지럼증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지럼증의 정의 그리고 증상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지럼증은 우선 외부의 사물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 또 스스로가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을 어지럼증 범주에 이제 우리가 속해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분류해서 설명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눈앞이 캄캄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땅이 이렇게 얼굴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는 표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앉았다 일어날 때 아찔하면서 어지러운, 요거는 좀 비교적 가벼운, 흔히 여성분들이 많이 일상에서 겪는 것들이죠. 뭐 그것도 어지럼증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빙빙 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빙빙 돈다고 사물이. 그리고 어질어질하면서 미식거리고 구역질 난다. 그리고 이명과 함께 이렇게 들리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어지럼증 범주 속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그렇게 다루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실신하는 경우도 있죠. 쓰러져서 진짜 무슨 큰 병이 아닌가 해서 응급실 찾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거의 뭐 며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는 아주 증상의 정도도 다양하게 이렇게 어지럼증 범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어지러움증의 증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에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이 95만 1,526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1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이 어지럼증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옛날에는 되게 빈혈에 의해서 많이 생겼어요. 되게 어지러우면 환자들이 나 빈혈이라고 얘기해요. 아예 어지럽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만큼 피가 모자라면 어지러운 것하고 이제 등식처럼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긴 하는데, 요즘은 피가 모자라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것은 적어요. 그러니까 빈혈하고 어지럼증은 다른 겁니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빈혈 환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지러움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오히려 잘 먹어서 어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럼증 질병 패턴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 몸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머리의 문제가 제일 크게 떠오르게 되죠. 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뇌의 어떤 중추신경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 손해가 우리 몸을 균형을 유지하는 뇌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손의 어떤 조직 이상이라든가 중추신경 또 혈관의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지러울 수가 있죠. 중추성으로 오는 어지러움증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사실 후유증이 심하고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지. 제일 많은 게 이제 귀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을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귀에서 이루어지고, 세반 고리관이라든가 전정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걸 우리가 말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 문제에 비교해서 말초성 어지럼증 얘기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귀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지러움증이다. 어지러움증이 한 50% 정도는 귀의 문제다, 이렇게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의 문제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원인을 아직 의학에서 밝히지 못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그런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뇌 때문에 발생하는 어지럼증, 그러니까 중추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중추성 어지럼증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흔한 증상은 아니에요. 아주 드뭅니다. 근데 문제가 후유증이 심각하고, 또 나중에 뭐 크게 잘못될 수 있는 생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게 되고, 어지러움은 일단 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검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심각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은 뇌의 어떤 신경의 문제라든가 손해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조직적인 문제에 의해 가지고 어지럼증이 발생해서, 이거는 MRI나 CT를 통해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그런 선행 질환을 치료하면 어지럼증은 좀 개선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오늘 다루진 않을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중추성 어지럼증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자주 발생한다는 말초성 어지럼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려요. 네, 말초성 어지럼증의 큰 부분이 이제 귀의 이상이라고 했죠. 귀에는 이제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정기관이 이제 귀 속에 가장 깊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3가지 정도가 크게 이제 귀의 질병으로 이제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귀에도 이석이 있어요. 돌이 어디서 박혀 들어간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이석이 생기는데 그게 왜 생길까? 우리가 잇몸에도 치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 비슷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귀에는 불순물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이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이석이 흘러다니다가 그 석회물질 같은 거예요. 흘러다니다가 그 평형기관에 들어가는 거나 그 근방에 있으면 어지럽죠. 그래서 뭐 꼼짝 옆으로 되게 이제 고개를 돌릴 때 이렇게 아침에 앉았다 일어난다든가 고개를 돌린다든가 고개를 쳐든다든가 뭐 이런 그런 동작 변화가 있을 때 주로 이제 그 이석증으로 인한 그런 어지러움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니에르 병이라는 게 있어요. 메니에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메니에르스 병 그러는데 그것은 그 이석하고 좀 달리 그 림프, 귀에도 림프가 있잖아요. 면역기관. 그것이 좀 붓거나 그 내압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어지럼증을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그 구역질 같은 것들이 같이 나타나요. 어지러우면서. 그리고 이제 이명이라든가 난청 같은 것도 같이 병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수분 내지 1시간 이상 어지러워서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그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정기관 신경이 이제 어지럼증을 이제 균형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거기에 전정신경에 염증이 올 때도 이제 어지럼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 바이러스 감염이 뭐 유력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염증이 있어서 생겼는데 이거는 뭐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실신하기도 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부축해야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데 아주 귀에서 나타나는 병 중에서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거라서요. 일단은 오늘은 이석하고 메니에르 병에 대한 또 기타 원인에 대한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석증 혹은 이 메니에르 병에 따른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석증에 대한 것은 이제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 귀의 이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법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키고 좀 급한 거 해결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치료법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우선 이석증에 대한 것은 어떤 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 교정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그 이석이 그 평형기관에서 좀 멀어지게 떨어져 나오게 그런 자세 교정법을 통해서 이제 그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좀 방어하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 되게 재발이 많아요. 아, 정말 근본적인 치료가 좀 어렵다는 거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치료가 잘 되는 편이지만 이 귀에는 우리가 이제 그 물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또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물이라든가 이물질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림프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 속이 항상 눅눅하지 않잖아요. 아주 바삭바삭하니 건조하잖아요. 그게 다 그 림프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귀 속에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귀에는 굉장히 정화 기능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샤워를 하거나 머리 감거나 그러면 물이 잘 들어가죠, 귀 속으로. 근데 그 물들을 림프가 만약에 해결을 하지 못하면 림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어요. 붓고 그리고 부으면서 내압이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지러운데 특징이 이제 구역질 같은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치료도 뭐 이뇨제를 써요.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도 쓰고 혈류 개선제도 쓰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재발이 잘 되고 오래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행복한 미래의학에서는 저희 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걸 들여다보잖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사님? 왜 림프가 붓냐는 거예요. 네? 왜 림프가 붓냐? 왜 수분 그 해결을 잘 못하고 정화 기능이 떨어지냐? 이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만 찾아내면 이제 림프의 기능이 다시 정상화되면 림프의 손상이 안 오고 어지럼증이 없어지겠죠. 근데 그러한 문제를 몸에서 찾는 겁니다. 몸에서.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어찌하다든가 또 뭔가 신경 쓸 때 어찌하다든가 그런 그 경험을 해본 적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수능 칠 때 딱 그러더라고요. 국어 시험 1페이지를 딱 보는데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렇게 1페이지를 보는데 네. 어지러웠어요? 이런 게 다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박사님?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심장하고 지금 아마 시험 볼 때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심장이 좀 위축이 돼 있는데 딱 보면서 그때 심장에서 혈액 공급을 뇌에다 못 시켰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지면서 그렇죠. 약간 깜깜해지면서 어지러운 거죠. 근데 그런 네. 현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장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여성들에게 많아요.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어찌라는 분들이 네. 이 근육이 굳어져서도 그렇지만 또 하나가 심장이 약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면 중력이 아래로 쏠리니까 네. 피가 올라가다가도 일어나면 내려가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기립성.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뇌로 혈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찔해지면서 뇌가 빈 듯한 현상으로 네. 어지러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간에 아주 강한 화가 생기면 그게 뇌 혈관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어찌라면서 혈압이 오르면서 어지러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죠. 이제 급작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평소에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어지러워요. 그냥 또 하나가 있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네. 어지러움증에 이제 관여를 해요. 그때 추돌 사고가 있게 되면 몸의 체액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뭉치거나 흐름의 장애가 생기는데 그런 정도의 그 교통사고라도 나중에 어지럼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사고 후유증 때문에 후유장애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문제는 MR을 찍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나쁜 피 이런 것들이 뇌 혈관이나 신경에 끼는데 그걸 우리 한의학에서는 혈전이라는 말은 안 쓰고 어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래된 어혈이 교통사고 뭐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몇 년 후에 어지럼증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얼굴이 좀 검어져요. 일단 그 검사에서도 안 나오고 잘 낫지도 않고 심하게 종종 나타난다라고 하면 한의학적인 그런 분석이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우리 국민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 가고 아랫배 좀 불편해서 고생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